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우방에는 확실한 시황 판단이 있고요. 거기다가 소신 있는 전문가들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전망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새는 그 전망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작두 타는 주식소녀 이순복지임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작두의 기운을 혼자 가지고 계시다가 네. 이제 다 전파를 해주시나 봐요. 네. 전수연구원까지 이제 이 작두 타는 자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작두 타는 거를 이제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오늘 승복이 굴욕이 있었는데요. 제 시청자 한 분이 아주 이 저점 잡는 귀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이닉스도 사셨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사셨고요. LG그룹주도 가시고 계시고요. 하다못해 현대위아까지 사셨더라고요. 그거 이수목 주님께서 얘기한 예,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물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요. 하이닉스 왜 사셨어요? 그러면 네가 사래매. 월봉 보고 사래매. LG 디스플레이 왜 사셨어요? 외인이 산다며. 현대위아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지수 얘기했잖아. 이러셨던 분이요. 제가 월요일날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와서 삼성전자 사셨대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 이 시장을 조금 아래쪽으로 더 봤기 때문에 너무 좀 섣부르게 사신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잖아요. 네. 이분이 오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야, 순복아, 너는 이제 아직은 내가 최근 들어 보니까 넌 시황빨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종목빨로 이제 해라, 종목빨. 그래서 시황은 더 이상 작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종목 기운이 대단하세요. 거기다가 시황도 조금 더 조정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조정 충분히 받았잖아요. 네.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네. 전소연구원께서 IT가 가야 지수가 더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IT를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네, 다행인 게 제가 지지난주쯤에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코스피와 그리고 IT 주식의 상관성을 보여드리면서 IT주가 가면은 항상 코스피 지수가 가는데 항상 IT 주식은 아웃퍼폼한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IT를 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 이런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이런 순매수적인 요인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승복 주임님께 제가 현대차 이제 좀 매수하기 어렵고 뭘 매수를 해야 될까요? 타이밍 잘 보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라고 네. 했는데 예, 네. 몰랐습니다. 종목 기운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시황 판단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전망 이 소식에 혹시 글로벌 태풍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하루의 이슈로 끝났어요. 네, 오히려 역시, 참 지표들 또 실적들의 힘이 강했는데 네.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미국 시장은 역시 S&P에 대한 미국 신용 부정적에 대한 전망은 미국 증시를 쉬게 하게끔 조정의 이유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 장 초반에는 별로 약했는데 역시 장 후반에 기업 실적 바람이 불면서 자신감을 약간 회복된 모습이었고요. 역시 인텔의 호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해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보면서요. 얘 왜 이러니? 너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전장이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주도 도요다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반전을 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부정적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역시 후판 가격 인상은 오늘 조선주의 약세로 보였지만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악재고요. 그 악재가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다시 IT가 지수를 견인한 다음에는 조선주가 바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부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증시,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기업 실적 너무 호재가 만발했는데 여기서 좀 좋을 때 이제 한 가지만 짚자 그러면 아직까지 유가 상승과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또 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도 역시 리스크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호재를 즐기지만 항상 이런 리스크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소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시황 보셨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환율 시장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한 여타 지금 유동성들이 지금 증시 등 위험 자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까 이순복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원자재 가격, 금 가격의 상승도 사실은 달러 약세에 동반되는 흐름입니다. 이런 유동성의 랠리가 언제 끝날지 이 타이밍을 보시기 위해서는 꼭 달러
매매와 차트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얘기들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동성 랠리가 남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혹시 이제 만약에 마지막쯤이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은 조금, 좀 위험하긴 하더라도 조금 더 즐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상클럽 파이널콜 김우신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이틀 동안 개인들이 1조 넘게 매수해서 사실 약간 우려가 됐는데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오전부터 10,000계약 이상 매수하면서 참 수급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좀 궁금했거든요. 같이 네. 잡아주시면서 오늘 시황 포인트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우리 그 여우방의 시황 포인트는 코스피 지수 신고가가 가장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왔죠. 숏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숏커버링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 쳐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수가 지금 상방으로 열려있는 상태예요. 오늘 열어졌죠. 상방으로. 신고가가 나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열어졌기 때문에 매도 플레이라는 숏 플레이어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보시면 이 선물 지수가 288 근처에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끝난 게 291에 끝나서 무조건 3포인트나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것은 뭐 전형적으로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시장가로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대목이고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뭐 그런 숏커버링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또 뭐 일단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2109포인트의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선을 좀 상향을 해드릴게요. 2125포인트를 좀 상향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뭐 어떠한 저의 시황 코멘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신고가 시장,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 신고가 시장을 즐기자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사실 후장에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상승폭을 늘려서 2% 넘게 올랐고 선물까지 이렇게 대단했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업종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와 화학이 승승장구할 때 SS는 조용히 IT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두 분 기억나시죠? 예. 오늘 이렇게 확인하기는 날이 와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한번 짚고 가죠.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IT는 이제 반도체와 LCD 업종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1분기에 그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업종들에 묻히면서 오히려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며 소외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요. 원래 다 12월, 1월, 2월이 반도체 비수기였습니다.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가동이 조정이 되고 가동률이 조정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뭐 꼭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마다 비수기 때 가격이 좀 떨어질 때 저점 매수하시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2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LCD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계속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LCD 부품주들까지도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TV, 42인치 TV 같은 경우는 이 LCD 가격이 올해 막 월마다 3달러, 8달러 막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LCD 업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3월 달에는 1달러 하락에 그쳤습니다. 하락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부터 수요가 매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18인치 그리고 21인치 그 모니터용 LCD는 이미 가격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이 펀더멘털적으로 반도체와 LCD 업종에 조금 더 매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IT 업종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꼭 몇 %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뭐 고민은 반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쪽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김우시 차장님. 네. 네, IT 매매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좋았어요. 그 안에
봤을 때요. 그러면 업황, 특징, 전망,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네, 업황, 전망, 특징, 투자 전략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반도체를 제외하고 디스플레이나 기타 모바일 쪽은 하반기부터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서 어떤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였죠? 업황하고 전망? 네. 네,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장기적으로 소외됐었죠, IT 업종이. 예, 장기적으로 소외됐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IT 업종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단 말입니다. 이 부진한 업종의 수익률이 부진한 업종을 펀드 내에 많이 남아놓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겠죠, 수익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 업종의 비중 자체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랄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니까 IT 업종 내에 그런 포트폴리오 포지션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IT 업종이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에 채워놔야 되는 그런 그런 수급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 조금 더 채워낼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즉 일단 IT 업종을 담고 보자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틀 연속 긴 장대 양봉을 내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업황은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채우기가 지금 IT 업종에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IT 업종의 비중이 좀 낮으시다면 네. 역시나 채우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하이닉스 그러면 안 파셨겠어요? 네, 하이닉스 안 팔았습니다. 네. 예. 이순복 주임님. 네. 하이닉스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하이닉스 좋지만 네.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쪽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제는 또 거기다가 LG 그룹주를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LG 그룹주 아까 이제 제 시청자분들 중에 저점 잡는 귀신 그분이 지금 그분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순보이가 과연 삼성물산을 언제 사라고 얘기할 거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초부터 LG 움직임이 굉장히 얘네가 좀 뭔가 힘을 뽑을 것 같다 그래서 LG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뭐 LG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LG 화학을 대장으로 그 눌려있던 전자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그룹주에 대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삼성물산을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또 그 이슈를 한번 나중에 발키리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김우신 차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차장님. 네. 지금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월 25일 날 갤럭시 S2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갤럭시 S2에 대한 재고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인데요. 갤럭시 S2에 대해서 출시가 되면서 이 재고 부분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실적에 좀 소화가 될 수 있을까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삼성전자라는 캐파 전체적인 볼륨에서 갤럭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한다면 투자 포인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역시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겠군요. 아니 LG 그룹주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순복 주임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신 거세요. 며칠 그죠? 된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말씀을 들었던 건데 그러면 LG 그룹 안에서 LG 화학을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 화학주가 또 신고가를 내면서 LG화학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OCI, SK케미칼, 중소형 화학주들까지 관심을 받는데 이 화학주들 주도주의 의미가 있지만 거기다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왜 제가 전소연구원께 여쭤보려고 하냐면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코스피 업종이 아니라 코스닥 업종을 이제 볼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부품,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솔라셀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은 계속해서 지금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LG화학의 이번에
그 신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같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전자 업종과 계속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더 연계성이 있는가를 좀 더 파악하셔서 네. 그런 관련 있는 주식들을 좀 예.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이순복 주임님께서 바통을 받아서 후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 하나 놓치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네, 많으신가 봐요. 예. 게시판에 후성 수익 감사하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근데 그걸 매수하신 분이 제가 얘기해서 사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분의 매매 원칙에 따라서 보고 있던 종목이 순복이가 얘기해서 아마 사셨다고 난 그렇게 믿겠습니다. 순복이가 이렇게 뭐 막 얘기한다고 사실 거라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요. 사실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전해질을 만드는 그 회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물이라고 표현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 후성 2차 전지가 없어서 안 될 필수 항목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이 좀 여력이 가능합니다. 매매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철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포스코의 가격 인상 소식에 어제도 강세, 오늘까지도 강세였는데 그럼 철강과 대비해서 이 조선주가 약간 힘이 없네요. 그래서 철강주와 조선주 같이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소연 연구원님. 네, 철강과 조선주는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결국에는 사실 그 원가 부담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가 정부의 이런 물가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이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래서 조선주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컨테이너를 만드는 이런 조선주보다는 그 비상선 분야의 조선주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 후판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조금 언론에서는 뭐 이번에 수주했던 이번 후판 가격 인상이 2009년도에 수주했던 물량과 뭐 원가 부담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판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다 2분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 좀 괜찮은 비상선 쪽 조선주들은 조금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귀에 담아둘게요. 네. 예. 김우신 차장님, 네. 조선주가 오늘 상승장에서 너무 소외됐네요. 네. 제가 오늘 현대중공업 담당자하고 전화 IR을 좀 했었어요. 철강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이익률의 변동이 약 1% 정도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조선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체 총사업 부분의 한 20%가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하고 IR하면서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소영 연구원님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인데 조선주가 아니라 딱 찍어서 한 종목 현대중공업을 사야 된다. 조선주를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딱 찍어서 한 종목 현대중공업을 사고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투자 포인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네. 로봇 태권브를 만든다면 현대중공업이 가장 선두했을 겁니다. 네. 아니, SS 남자 전문가분들은 네. 되게 뚝심 있지 않으세요? 네. 김무시 차장님도 그렇고 정재훈 대리님도 대리님도 그렇고. 그렇고요. 믿음직스럽습니다. 마지막 한 업종 볼게요. 증권주인데 네. 지수가 신고가를 내면 관심을 받는 것이 증권주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증권주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반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이에요. 애게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순복의 발키리에서 증권주가 왜 진짜 이렇게 못 가는지의 그 해답을 드릴 건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이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냐 아니면 랩 쪽이냐 부분인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증권주 삼성증권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지금 추가 상승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증권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은 장에도 못 올라가는지의 이유는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금요일 날 밝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론이 네.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종목별로 약간, 그러니까 추가 전반적인 증권주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렵고요. 대신 삼성증권은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파악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전망,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증시 신고가 냈고요. SS 전문가 말대로 IT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의 움직임 살펴봐야 되겠죠? 전소영 의원님 전망해 주시죠. 네, IT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하루 만에 조정을 마치고 상승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요. 이렇게 IT 주식이 매기가 들어온다면은 증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 요인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리스크 요인 중에 한 개가 미 증시를 좀 보시면 다우 지수가 차트상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관과 주간에서 하락 반전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들이 조금 부담 요인입니다만은 일단 뭐 미국에도 그 실적 시즌이고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을 조금 더 흐름을 타고 가시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저는 좀 하나씩, 혹시 이제 오늘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어떠한 이유로 조정을 받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리스 채무 사건이랍니다. 채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또 뭐, 기술적인 반대, 오늘 외국인들이 종가에는 결국 현물을 매도했고 선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은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이익 실현을 좀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애플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 예상치는 별로 좋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은행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히 외국인들은 보험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험주를 미리 선별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휴장, 그리고 5월 초 중국의 노동절이 있기 때문에요. 정재훈 대리님이 중국 관련주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중국 관련주 잘 보시면 노동절 대비 수혜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놓칠 수 없는 게 지난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은 조용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참 의미 있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반응 나타났잖아요. 오늘 또 전략 잘 들어갔습니다. 네. 김우신 차장님. 네. 전략 세워주시죠. 전략 핵심 포인트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종 대표주에 압축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 지금 현재는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종목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수의 싸움으로 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로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신고가가 낮죠. 증권 업종에 또 관심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 신고가에 따른 증권 업종의 관심은 증권 업종의 관심이 아니라 지수 상승에 따른 삼성증권의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 찍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를 꼭 사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입니다. 아니 이순복 주임님하고 같이 뭐 짜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예. 저는 작년부터 계속 삼성증권만을 고집했었어요. 네. 네,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선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증권이 아니라 삼성증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삼성증권 오늘 중복으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다 들어갔습니다. 시황 판단했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손녀 이순복 주임, 상상클럽의 김우신 차장이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